안녕하세요, 지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그래요.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이 주어진 경우에 우리는 원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식을 보고 이건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원입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건이 추가돼요. 좌표축에 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까? 이 포인트를 맞춰서 이번 시간 진행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좌표축에 접하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이요, X축에 접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 그 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이고요. 그 특징을 살려서 식을 세워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원의 방정식은요, 중요한 포인트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만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식을 세울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X축에 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중심을 설정하면 되고, 그때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보세요. 자, Y축은 따로 그리진 않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S축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요. 자, 그럼 X축에 접하는 원은요, X축 위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접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X축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한번 찍어보자고요. 우리가 A, B라고 해서 이렇게 좌표를 세워봤어요. 그렇다면 반지름은 무엇이냐? 반지름 우리가 R로 표현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게 반지름인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X축에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반지름을 해보면 요 X축까지 요 수선, 요 수선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요 길이가 뭐와 똑같아요? 그래요. 이 중심의 Y좌표와 동일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B가 바로 반지름이구나. 따로 R이라고 놓을 필요가 없네. 바로 요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 역할을 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그림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세워보자 라고 한다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자, 우변을 이제 r의 제곱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반지름 b인 거 아니까 바로 b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x축 a래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x축 a래 접하는 원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중심 역시나 여기를 a, b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지름은 무엇일까?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 X축 역시나 수선, 이렇게 근 이 수선 길입니다. 이게 반지름인 건 알겠는데,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Y좌표는요, B는요, 지금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뭐예요? B는 음수입니다. 맞아요? 자,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양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야지 양수인 거 이해 가셨어요?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 그래야지 양수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바로 반지름인 상황입니다 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 나왔죠? 반지름기 나왔습니다. 식을 세워보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자, 반지름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B를 제곱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B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길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긴 했지만 어차피 우리는 우변에는 반지름의 제곱을 쓸 거죠. 그러니까 상관없다. 사실상은 B든 마이너스 B든 어차피 제곱했을 거니까 특징을 이야기해보자면 X축에 접하는 경우는 중심이 A, B일 때 바로 요 Y좌표 있죠? 중심의 Y좌표에 뭐가 제곱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변에 들어가는구나. 반지름의 제곱자리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건데,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상황을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응용 문제들이 풀리진 않아요.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매번 그려서 푸셔도 돼요. 오케이?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경우도 있겠죠. 동일한 원리로 갑니다.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확인해 보자고요. 자, 역시 X축은 따로 안 그릴게요. 이렇게 Y축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Y축 오른쪽에 접할 수도 있고 왼쪽에 접할 수도 있겠다. 맞나요? 자, 그래서 Y축 이렇게 오른쪽에 접하는 이렇게 원이 있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죠. 됐어요. 자, 중심의 좌표 여기를 A, B라고 놔보자고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반지름. 반지름은 이제 요 y축에 수선을 딱 그어주면 요 수선 길이에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y축과 접하니까 요 길이가 반지름이구나. 요 길이와 똑같은 게 뭐예요? 중심의 x좌표. 요게 a하고 동일하겠죠.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이구나. 자, 중심좌표 나왔고 반지름 나왔으니까 식을 세워보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렇게 쓰시고요. 자, 이거 반지름 제곱인데 반지름 a입니다. 그래서 a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y축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중심좌표가 a, b라고 나왔을 때 반지름은 바로 요 길이가 반지름입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건 뭐하고 똑같냐라고 했을 때 봐봐요. 중심에 x좌표 이용하면 되죠? 근데 봐봐. y축 왼쪽에 있으니까 요 a라는 좌표가 뭐야? 음수예요. 음수. 그래서 길이를 표현하려면 정확하게는 -a라고 표현해야지만 반지름이 되는 거죠. 길이가. 자, 근데 어차피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심이 a, b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라고 쓰시고요. 그치. 우변은 반지름 제곱인데 어차피 -a 제곱해도 a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에 쓰일 때는 부호를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 자, 그래서 y축에 접하는 경우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중심에 x좌표 있죠? 자, 그거에 제곱한 게 바로 반지름 제곱자리. 제곱한 게 반지름 제곱자리로 들어가는 식의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 그 특징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x축에 접하는 경우, y축에 접하는 경우 봤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실력 업 유형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내용 정리하고 관련된 유형들까지 정리할 시간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x축, y축에 접하는 경우를 이번 시간에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 정리를 했고요. 이게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필수 용어 가보죠. 필수 예제입니다. 자, 보시면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개념을 문제로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자, 두 점 -1,2하고 0,2를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나 나중에도 습관이 잘 들어야 돼. 이 도형의 방정식, 특히나 원의 방정식 파트는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결국은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이 보이는데 그림을 안 그리면 잘 안 보이는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런 필수 유형들부터 습관을 잘 들여놓으셔야 돼요. 어떤 습관? 그림을 그려 버릇해야 돼.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제도 그림을 그리는 버릇이 있어야지 나중에도 그림을 그리게 되지. 맨날 식으로만 간단한 문제, 우리가 간단한 문제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식만 가지고도 풀리지만 쌤은 그림을 그리기를 권장합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1,1이 있어요. 그리고 0,2가 여기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두 점 있는 거예요. 요 점하고 요 점이요. 자, 이 두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몇 개 정도가 상상이 되나요? 라고 한다면 쌤은 한 2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요렇게. 자, 요렇게 요 두 점 지나게 요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x축 접하는 거는 좀 큰 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이쪽에. 자, 한번 볼게요. 대략적으로 보면 요런 식의 큰 원. 요런 식으로 요 두 점 지나는 요 큰 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답은 몇 개 정도가 보인다? 2개 정도 보인다.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좀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쪽은 도형 파트, 그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정답을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고1만 하는 게 아니고 고2, 고3, 결국 수능까지 봐야 되죠. 결국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어 있어야 수능에서는 고득점이 나옵니다. 오케이. 쌤은 주로 이제 고3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고1 과정 하면서도 자꾸 그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도움될 만한 거를 조언해 드리고 있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야, 이거. 자, x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겠다. 근데 이걸 식으로 이제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원들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x축에 접하잖아요. 그쵸? x축에 접하는 원은 우리가 아까 했듯이 이 녀석의 중심 있죠? 이거 놓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 중심을 우리가 a, b라고 하면 나오죠. 모르니까. 그러면 요게 지금 반지름이다. 즉 b가 반지름이구나. y좌표가. 그래서 이 두 원 다 식을 세워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도 우리가 개념을 했듯이
중심이 a, b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그렇지. 여기가 바로 요 b의 제곱이 들어간다라는 게 x축이 접하는 원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a하고 b, a, b, 얘가 가지고 있는 a, b와 얘가 가지고 있는 a, b는 다르겠죠. 그래서 답이 두 개 나올 텐데 지금 이 원들의 특징, 이 두 점을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이걸 대입하면 성립할 거고요. 자, 0,1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이걸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x에 마이너스 1 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요. y에 1 대입할게요. 1 빼기 b의 제곱. 요게 b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좀 간단히 식을 정리할게요. 좌변 요거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자,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플러스네요. 플러스 2a. 자, 여기 마이너스 1 제곱 1이죠. 근데 여기 1 또 있으니까 2라고 쓸게요. 됐죠? 자, 이거 전개하면 b제곱인데 b제곱 소거돼요. 그렇죠? 좌변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b 나오겠죠? 요렇게요. 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역시나 0,1을 넣어보죠. 0 넣으면 그대로 그냥 a제곱이 되겠고요. 2 넣으면 2 마이너스 b의 제곱. 요게 b제곱이다. 됐죠? 식이. 자, 역시나 전개를 좀 해볼까요? 자, a제곱에다가, 자, 여기서 보면 b제곱은 소거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이요. 2의 제곱 4. 4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미수 AB 두 개, 식 두 개니까 당연히 연립방식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쌤요, 위에 걸 기억, 아래 걸 니은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소거하는 게 나을까? 그러면 B를 소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한 문자 소거한다면. 그래서 기억의 2배 한 다음에 빼죠. 기억의 2배에서요. 니은을 빼는 방식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b 소거되는 거 확인이 되죠? 자, 여기다 2배에서 뺄 거예요. 2a제곱에서 a제곱 빼니까 그대로 a제곱 남는 거고요. 됐죠? 자, 여기 2배 하면 4a 뺄 게 없네요. 그대로 그냥 4a가 되겠고요. 됐죠? 자, 2의 2배 4에서 4 빼니까 0 항상 소거되고 이것도 소거됐어요. 그래서 는 0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a로 묶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0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a가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겠고 우리가 처음에 그림에서 예측한 대로 정말 답이 두 개 나오네. 그쵸? 그래서 b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a에 0 넣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0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0 넣어보세요. 그럼 b는 1 되네요.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a가 마이너스 4일 때 어떻게 될까? 여기다 a에다 마이너스 4 넣어서 b를 구해줘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5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5 이렇게. 됐나요? 됐다. 자, 그래서 원의 방식 요 식에다가 지금 a, b 얘하고 얘 두 개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요거 대입한 거 하나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입니다. 라는 요게 하나의 답. 요게 요 초록색 원이겠다.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하면요. 자, x, 자, 플러스 4의 제곱. 다음에 y-5의 제곱. 요게 25입니다. 이렇게 되는 원이 하나 또 나옵니다. 답이 두 개인 거죠? 그게 요 빨간색 원이겠다. 맞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식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역시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설정하고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그냥 지나는 점은 대입해서 우리가 해결하면 된다. 괜찮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수 유형 우리가 해결을 해봤고요.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자, 문제 조금 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고 4,4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식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중심이 요 위에 있다, 이 직선에 있다 하나 조건, 4,4를 지난다라는 조건 하나, x축에 접한다라는 조건, 이렇게 조건이 무려 3개입니다. 그 조건이 많을 때는요, 이 셋 중에서 뭘 기준으로 봐야 될까? 즉 메인 조건이 있어요. 항상 메인과 서브, 그래서 중요 조건과 덜 중요한 조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당연히 x축에 접한다는 게 핵심 같다. 자, 우선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좋겠죠. 자,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식을 설정하면 좋을까? 자, 중심이 요 위에 있다 그랬는데 이 직선 보시면 y좌표에 마이너스 2고요. x좌표는 2. 그래서 직선 그으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중심이 이런 데 있는 거고요. x축에 접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있구나. 원이. 됐나요? 이런 모습이네. 자,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거냐? 그냥 a, b로 놓을 거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왜?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중심의 좌표를 설정하면 좋겠죠. 자, x좌표를 a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y좌표는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y는 a-2네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의 좌표를 설정한다. 아, 이건 중심의 좌표 설정하는데 썼죠? 그럼 지워주세요. 이제 써먹었으니까 됐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누구? 그래요. 여기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써보면 x-a의 제곱. 자, a-2니까 y-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우변이 뭐라고요? 요 y좌표의 제곱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제곱하면 a-2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오케이. 중심의 좌표 반지름 이용해서 x축에 접하는 원까지 설정이 끝난 겁니다. 자, 원의 방식 구해보세요. 근데 a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a값은 남은 게 하나 있네. 바로 4,4를 지나며 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한번 대입해보자고요. 4-a의 제곱. 자, 4-a 플러스 4하고 2 더하니까 6이라고 그냥 바로 쓸게요. 6-a의 제곱. 이게 a-2의 제곱과 같습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전개해 보겠습니다. a제곱, a제곱, 2a제곱인데 여기서 a제곱 넘어오니까요. 그냥 a제곱 하나 남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8에 여기서 마이너스 12a 맞나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0a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4a 나오죠? 그거 이항해 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16a로 바뀌겠네. 자, 1창 다 계산됐고요. 이제 상수항. 4제곱 16이에요. 기억하시고요. 36이고요. 거기다가 2의 제곱 4 이렇게 됩니다. 자, 4제곱 16, 6의 제곱 36, 거기다가 4는 넘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48이 되나요? 오케이. 48은 0. 이렇게 정리해보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거 확인할 수 있겠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 되네요. 4구 12의 고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A-4라는 인수 하나 나오고요. A-12라는 인수 나오고요. 자, 그래서 A가 4가 되기도 하고 또는 12가 되기도 하네요.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4,4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4다 그러면 4,4를 지나는 상황이 작은 원도 하나 있고 엄청 큰 원도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큰 원도 하나 있는 거. 이렇게 두 개의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정답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A에다 4 넣으시면 됩니다. 맞나요? 오케이. 한번 답 확인해 볼까요? 자, A에다 4 넣어보세요. 그러면 X-4의 제곱 여기다 4 넣으면 Y-2의 제곱 A에다 4 넣으면 2의 제곱 4 이렇게 해서 정답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 12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쓸게요. X-12의 제곱 더하기 여기다 12 넣으면 Y-10의 제곱 자,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여기다 12 넣으면 10의 제곱인가요? 그래서 100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두 개 나온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자,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경우 결국엔 처음에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중요한 건 중심의 좌표 그리고 반지름 이걸 생각하는 건데 자, X축에 접하는 원은 특징이 뭐라고요? 그래요. 제 원의 방정식의 우변에 써야 되는 반지름의 제곱이 이 중심의 Y좌표의 제곱에 해당된다. Y좌표의 제곱.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인 거고요. 또 역시나 Y축에 접하는 경우 뭐라고요? 그렇죠.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중심의 X좌표의 제곱으로 표현된다라는 그 식의 특징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유형들은 풀이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실력 업,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즐겁게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 진행에서 원의 방정식 좀 특징이 있는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서 배워봤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호쌤이었습니다.